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91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한솔상사입니다.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 기업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 제시되고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하고 비교해서 고치는 문제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약간 이렇게 화면 올리고 오른쪽으로 이동 시키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회사 이름 한솔상사고요. 개인 기업 맞습니다. 왼쪽에 입력되어 있는 거 두 가지 맞고 오른쪽 내용 하나씩 확인하자. 일반 과세자라고 적혀 있고 개인 사업자다 그 뜻이다. 그지? 개인이라는 거 확인했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 10625123440인데 346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 하나 수정하자. 회사 이름 확인했고 대표자 이름 최한솔인데 오태식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지? 요거 수정하자. 기업 연월일 2015년 1월 23일 맞고 사업장 주소요.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8길 13 문정동인데 강남구 광평로 뭐 어쩌고 저쩌고 입력돼 있다. 그지? 요거 수정해야 되겠다. 업태 도소매고요. 종목 가전제품 맞습니다. 관할 세무서 송파 세무서고요. 관할 세무서 송파 맞습니다. 그래서 토탈 세 가지 내용 수정하면 되겠다. 먼저 사업자 등록번호요. 106-25-12340 그리고 주소요.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8길 13 괄호 열고 문정동 괄호 닫고 됐습니다. 세 가지 내용 수정 끝났고 대표자 이름 고쳐야 되겠네. 그지? 대표자 이름 오태식에서 최한솔로 이렇게 세 가지 내용 수정해 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됐지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 나와 있고요. 메뉴 입력 내용하고 비교해 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약간 화면 이렇게 이동시키고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연다. 자, 하나씩 맞춰보자. 자, 약간 화면 더 올릴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현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외상외출금, 대손충당금, 받으러음, 대손충당금,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이 1,0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입력돼 있다. 그지? 이거 하나 수정해야 되겠고 미수금, 상품, 차량 운반국,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만 원인데 그지? 1,000만 원으로 입력돼 있다. 그지? 그래서 자산 쪽에서 두 군데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단기대여금 일단 1,000만 원으로 수정.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으로 수정. 이렇게 하면 자산합계가 337, 200, 000 이렇게 나오고 오호 자산합계가 보자. 자산합계가
28920000으로 이렇게 표시되네요. 요거는 문제 오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 미비점이다. 자, 잠시 후 부채와 자본 쪽 입력하고 나면 확인되겠지. 자, 화면 이렇게 이동시키고, 자, 외상 매입금, 자, 낙서 좀 지우고요. 외상 매입금 4,500만 원, 지급어음 2천만 원. 약간 화면 이렇게 더 이동시킬게요. 자, 외상 매입금 4,500만 원, 지급어음 2천만 원. 선수금 2천만 원, 자본금 212-200-000. 단기 차입금 4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다, 그지? 요거를 새롭게 추가 입력해야 될 겁니다. 자, 자본금 아래쪽에 F2 버튼 눌러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불러오고 금액 4천만 원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337-200-000 나온다, 그지? 그래서 당연히 자산 총계, 부재 총계 똑같아야 된다, 그지? 그런데 요 자본 총계 쪽 여기에 좀 오타가 있는 걸로 생각된다. 됐죠? 단순 오타 있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다, 그지? 우리가 재무상태표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는 논리 알고 있으니까 잠깐 오타 있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것이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 군데 수정해 보았고요. 차변합계, 대변합계 일치한다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합시다. 자, 대차 차익은 항상 0이 맞는지 확인하자. 됐지요? 이렇게 하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작업 완료. 메뉴 닫습니다. 문제 3번 볼게요. 1번 문항. 당사는 여행자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다음 적요를 등록하십시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821번 코드 보험료 계정 과목에 대해서 현금 적요에다가 7번 번호를 매기고 이렇게 입력해 달라 이거다, 그지?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자, 코드 번호 자체가 나와 있다, 그지? 821번 아주 찾기 쉽다. 코드란에 커서 위치시키고 821 이렇게 입력하는 순간 커서가 821번 계정 과목 위치로 딱 이동이 된다. 계정 과목 이름은 보험료 맞고, 자, 여기서 현금 적요에다가 7번에다가 이렇게 작업해 달래요. 현금 적요에다가 7번이라고 번호를 매기고 여행자 보험료 납부라고 입력해 달래. 여행자 보험료 납부.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한솔 상사의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가 다음과 같다. 틀린 부분 고치십시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고 먼저 외상 매출금 왼쪽 화면에서 위치시킨 다음 오른쪽 내용 확인하는 겁니다. 약간 이동시킬게요. 이렇게. 자, 양초, 자, 요것도 약간 이렇게 이동시킬게요. 오케이. 더 됐습니다. 양촌상사 1,500 틀렸네. 수정하자. 신읍상사 500만 원 요거를 맞고 길음상사 3천만 원 맞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0이 맞는지 확인. 오케이.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작업합시다. 외상 매입금. 자, 메뉴 왼쪽 화면에서 외상 매입금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내용 하나씩 확인하는 거다. 자, 명성 상사 2천만 원 맞고 대도 상사 2,500만 원이다, 그지? 2,500만 원. 그리고 영광 상사라는 거는 없다, 그지? 없는 자료가 엉터리로 입력되어 있다, 그지? 그래서 요거 영광 상사 금액을 0원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0이다라는 거 최종적으로 확인했고,
그지? 요 상태로 메뉴 닫아도 되고 보기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영광상사를 아예 삭제해도 되겠다. 그지? 삭제 어떻게 합니까? 영광상사를 선택한 다음에 그지? 영광상사 선택한 다음에 삭제라는 버튼 위에 있잖아. 그죠? 요거를 클릭하면 삭제할까요? 라고 물어보거든. 여기에 클릭하면 없어질 겁니다. 됐습니다. 메뉴 닫는다. 자,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7월 26일 태풍으로 인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송파구청에 현금 1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 냈다. 그지?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 그렇게 적으면 되겠지.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7월 26일 자, 차변의 기부금 비용의 발생 10만 원.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하자. 2번 문항 8월 8일 상품 200만 원을 진화상사에 판매하고 대금은 진화상사 발행 약소금으로 받고 판매 시 발생한 운송비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아주 중요한 거래로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다. 그지? 상품 팔았다. 그지?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발생.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으면 되는데 어음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받을 어음.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어음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요때 발생한 운송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운송비, 제세금, 수수료는 그 자산 처분 거래가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인지 아닌지 구분해 가지고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상품 판매하는 거는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다. 그지? 그때는 별도의 판관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이 문제라면 운반비라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그지? 만약에 자산 처분이 주된 영업 활동 아니라면 그 거래에서 생기는 수수료, 제세금, 운반비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고 해당 자산의 처분 손익 계정 과목으로 그냥 끼워 넣어버리자고 했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논리다 이겁니다. 그 논리를 너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또 출제될 수 있을 거야. 별표 쳐서 다시 한번 개념 잡아 줍시다. 자, 입력합시다. 8월 8일 자,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얼마요? 200만 원. 차변에 받을 어음 200만 원 적어주면 되지. 거래처는 어디요? 진화상사. 여기서 이제 운반비는 운송비 생긴 건 어떻게? 운반비라는 별도 비용으로 차변 처리해야 되겠다. 그지? 자, 요 다음 라인에 입력하면 현재 두 개 라인의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전표 번호가 1번으로 부여되었는데 그 다음 라인은 2번으로 부여될 거라고. 문제에서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십시오라는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해도 감점은 없을 거야. 그러나 뭐 이왕이면 하나의 거래에 대한 분기니까 4개 라인을 전부 똑같은 전표 번호로 입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보기 편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표 삽입 기능 사용하면 되겠지. 대변에다가 자 운송비, 퀵비를 물건 팔았는데 퀵비 우리가 냈다 이겁니다. 퀵비 돈 뭘로 줬다고요? 현금으로 줬다고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주고 퀵비가 얼마입니까? 5만 원. 이 부분은 차변에 뭘로 처리한다고? 별도 비용 계정 과목인 운반비 계정으로 판관비에 해당하니까 800번대 코드다. 그치? 됐습니다. 이렇게 처리한다. 3번 문항 9월 30일 한일 광고와 체결한 광고 대행 계약과 관련해서 9월 30일 잔금 90만 원을 보통계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계약금 10만 원은 계약일인 9월 1일에 지급하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광고비 주었다 이겁니다. 차변에 광고 선전비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그 광고비를 미리 계약금으로 준 게 있었다 이겁니다. 1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주면 대변에 현금, 보통예금 적어주고 차변을 뭘로? 선급
선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지? 그런데 이 회사는 선급금이 아니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알았다. 제시된 자료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거지. 그러면 자, 광고비 잔금 90만 원 줄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차변에 적혀있던 선급금이 아니고 선급 비용을, 그지?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 적어줄 겁니다.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돈 9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줬어. 대변의 보통예금. 그래서 90만 원과 10만 원 합한 100만 원을 차변의 광고 선전비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 뭐. 됐죠? 자,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이 회사는 계약금을 선급금이 아니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라는 것이 좀 특이하지만 상관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로 그대로 적용해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9월 30일 대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감소,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지. 한일 광고고 10만 원. 그리고 잔금은 보통 예금으로 돈 줬다고 9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그거 두 개 합한 거를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800번째 코드. 입력 완료. 4번 문항. 10월 21일 거래처 세종스타일의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음의 입금표를 발행했다. 우리가 세종스타일에 상품을 외상을 팔았어.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회계 처리했고 그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을 이제 돈으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현금으로 받았대. 그러면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적어서 이제 감소시키고 자산의 감소,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는다, 그지?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그리고 상대방한테 외상 매출금 우리가 현금으로 잘 받았습니다라는 영수증 준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10월 21일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세종스타일 금액이 얼마다고요? 금액 밑에 자료 보면 알겠지. 300만 원이네. 300만 원이라는 외상 매출금 없어지고 차변에 현금 들어왔다 이겁니다. 5번 문항 11월 20일 신입 사원들에게 지급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전표를 받았다. 비용으로 처리할 것. 소모품 구입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전표를 받았다 보니까 카드 매출 전표랍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해가지고 소모품 샀구나. 그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또는 소모품비 계정 과목 쓸 수 있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소모품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대변은요. 카드 거래는 외상 거래다, 그지? 돈 나중에 줄게요라는 외상 거래니까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면 되고 거래처를 좀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물건 산 가게, 동산문구에 우리가 돈 직접 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회사로 우리는 돈 줄 거라고.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BC 카드라는 카드사로 적어주어야 될 것이다. 됐죠? 그래서 신용카드 거래가 종종 출제되고 있는 것이다. 됐습니다. 분석 끝났고요. 다만 모범 답안 보니까 차변에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 당연히 우리 공부한 대로 입력하면 정답 임정이고 또는 사무용품비라는 계정 과목도 검색이 된대요. 그걸 입력해도 정답이랍니다. 알았다. 자, 11월 20일 차변에 소모품비 계정 과목 우리는 뭐 배운 대로 입력하는 거다, 그지? 금액은 얼마다고요? 153000. 대변은요. 미지급금 쓰는데 물건상 가게가 아니고 카드사로 적어주자. BC카드. 됐습니다. 입력 완료. 6번 문항 11월 21일 안양상사에 지급할 외상 매입금 35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매출 거래처인 호수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약소거음 350만 원을 배에서 양도했다.
우리가 안양상사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을 그렇게 회계 처리했었거든. 자, 이제 외상 매입금 돈 줄 때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적어주고요. 대변에 이제 돈 주는 거 적으면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었나 봐.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고 호수상사로부터 받았던 어음이 있대. 차변에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했겠다, 그지? 그 어음을 돈 대신 상대방한테 배서 양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의 감소 적으면 되겠다, 그지? 그것이 어음의 배서 양도 거래입니다. 다만 거래처를 주의해야 되겠지. 대변에 적히는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호수 상사다 이겁니다. 그 어음은 만기가 되면 누구한테 돈 달라고 가져가야 된다고? 호수 상사한테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받을 어음에 대한 거래처는 호수 상사고, 받을 어음을 없앨 때도 당연히 호수 상사라는 거래처로 관리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적히는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안양상사, 대변에 적히는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호수상사. 이렇게 거래처 정확하게 입력해야 될 것이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11월 21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거래처는 그지? 안양상사. 금액은 350만 원. 자, 350만 원 맞죠? 오케이. 자, 대변에는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의 감소. 요거는 거래처가 호수상사. 이렇게 입력해야 될 것이다. 7번 문항 11월 27일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800만 원, 감가상각 누객 200만 원을 영동상사에 70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을 자기합수표로 지급받았다. 유형자산의 처분거래다, 그지? 자,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계정 과목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차량 운반구에 딸려있는 꼬리표,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야 된다, 그지? 자산의 차감 항목이므로 잔액이 대변이잖아. 그거를 없애니까 차변으로 적는 거다. 그래서 순액으로 따지면 600만 원만큼 자산이 없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600만 원 자산 없어지면서 돈 들어오는 거 얼마 들어옵니까? 700만 원 들어옵니다. 자산이 증가인데 자기합수표는 통화대용 증권이니까 회계 처리할 때는 현금이다, 그지? 600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회사 이익 봤다, 그지? 100만 원만큼 이익 받고 그거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거다. 됐습니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이 낙서 그대로 보면서 입력할까? 11월 27일 자, 대변에 차량 운반구 800만 원. 차변에 그에 딸려있는 감가상각 누계 코드 번호가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209번이네. 금액은 200만 원.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습니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통화대용 증권이거든. 700만 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차 차익이 위에 플러스 100만 원으로 적혀 있다, 그지? 플러스라는 말은 현재 차변이 더 큽니다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차변이 더 크니까 금액을 대변에다가 채워 넣어야 차변할게 대변할게가 일치할 것이고, 대변의 금액을 채운다는 것은 비용이 아니고 수익의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수익의 발생을 기록해야 되니까 계정 과목 이름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아니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고 금액은 100만 원이다. 맞게 잘 분석했구나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입력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대변에다가 채워 넣어야 되고 계정 과목 이름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이다.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8번 문항 12월 17일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황수건설의 주식 100주 한 주당 액면금액 2만 원을 한 주당 18,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수수료 10만 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별표 쳐주십시오. 워낙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 이겁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 제세금, 운송비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원칙적으로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즉 자산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 제세금, 운송비는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비용이 아니고 해당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칙이고 딱 하나 예외가 지금 보는 거래다 이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생기는 현실적으로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운송비, 세금은 나올 수가 없어. 수수료 정도밖에 없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되는 유가증권을 구입할 때 생기는 수수료는 예외적으로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 비용은 코드 번호 900번대 코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워낙 예외적이다 보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이다. 됐죠? 우리 회사가 단타 목적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좀 노릴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 이겁니다. 유가증권. 요거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차변 회계 처리하는데 이때 생기는 수수료는 절대로 취득원가로 처리하지 말고 예외적인 회계 처리니까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계정 과목의 금액은 순수한 주식 금액 100주 곱하기 18,000원 180만 원만 기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수료 비용 900번대 코드로 10만 원 별도로 이렇게 기록해 주고 대변은 그 두 개 합한 거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면 되겠다. 됐지요?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액면금액 2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를 현혹시키는 정보일 뿐이야. 주식을 보면 액면에 금액이 적혀 있어. 그러나 그 액면금액은 주식 가격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괄호한 내용은 요 회계처리에서 전혀 필요 없는 정보다. 됐습니다. 12월 17일 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올리 주식 금액인 180만 원. 그리고 차변의 수수료 비용 요때는 900번대 코드로 처리하자. 얼마요?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돈을 보통예금으로 주었거든. 190만 원 입력하면 되겠다. 자, 지금까지 문제 4번 풀어봤고요. 문제 5번 오류 수정 봅시다. 8월 20일 1번 문항 8월 20일자 내용입니다. 일단 8월 20일 전표 보면서 분석해 볼까요? 8월 20일 자, 차변의 현금 6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6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네. 자, 장전 문구로부터 받은 60만 원은 외상 매출금 회수가 아니고 상품 매출 계약금을 자기압수표로 받은 것이랍니다. 자, 계약금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차변에 선수 아니 차변에 돈 들어온 거 적어야 되겠지. 자기압수표를 받았거든. 자기압수표는 통화대용 증권이므로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해야지. 대변에 그거는 계약금으로 받은 거다고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해야 돼요. 지금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나중에 받을 돈이 좀 작아진다 이겁니다.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회사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차변의 현금 60만 원, 요거는 잘했어. 대변을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현금 들어온 걸로 회계 처리했다 이거지. 그러면 대변을 선수금으로 수정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는 장전문구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 됐지요? 분석 끝났고. 자, 대변을 선수금으로 바로 수정하자. 됐습니다. 수정 완료.
2번 문항 11월 4일 서울상사로부터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고 선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27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는데 담당 직원은 선지급한 30만 원을 회계 처리해서 누락했답니다. 자, 어떻게 회계 처리해서 써야 됩니까? 상품 300만 원 매입했대. 상품 구입했다. 자, 먼저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이 있답니다. 그거는 차변에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었겠다. 그지? 그거를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 기록한다. 300만 원 중에서 30만 원 미리 줬으니까 지금은 잔금을 270만 원만 주면 되겠다. 그지? 보통 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회계 처리됐는지 한번 볼까? 11월 4일 차변의 상품 270만 원, 대변의 보통 예금 270만 원 이렇게만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아, 선급금 30만 원을 차감시키면서 요거를 상품 취득원가로 합산시키는 내용을 누락해버렸네. 아시겠죠? 그러면 요 내용으로 이제 수정하면 되겠네. 차변 상품을 300만 원으로 고치고 대변 보통 예금 270만 원을 놔두면 되겠다. 그지? 여기서 하나만 추가하면 되겠네. 아래쪽에다가 대변 선급금 30만 원 끼워 넣어도 되고 그리고 요 차변 대변 중간에 끼워 넣어도 되고 뭐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네. 저는 중간에 끼워 넣는 식으로 입력할게요. 분석한 내용하고 똑같이 입력하려고. 자, 대변의 선급금 30만 이렇게 적고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지? 네, 거래처는 어디다고요? 서울상사라고 관리해야 되겠지. 서울상사. 그치? 처음에 계약금 줄 때도 누구한테 계약금 줬는지 관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선급금을 없앨 때도 당연히 거래처 관리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자, 지금까지 5월 수정 문제 풀어봤고 문제 6번 결산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5만 원은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으로 판명되었다. 자,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5만 원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정체가 대표자가 회사 주인이 개인적 용도로 돈을 뽑아 쓴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말 수정 분기하기 전에는 현금 과부족 잔액이 어디에 있는 상태겠습니까?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는 상태일 겁니다. 기중에 금고 현금이랑 장부상 현금이랑 비교해 보니까 대표자가 5만 원 싹 뽑았었는데 그거를 회사가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금고 있는 현금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을 줄여야 되겠지. 현금을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대변의 현금 5만 원, 차변의 현금 과부족 5만 원 그렇게 회계 처리했었을 거다 이겁니다.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야 되겠지. 미결산 항목이니까 이런 거는 정식 재무제표에 나타나면 안 돼. 없애서 제대로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현금 과부족 그렇게 대변을 적어주어서 없애고요. 이제 차변을 제대로 파악해서 적어줘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대표자가 돈 뽑아간 걸로 확인되었다 이겁니다. 자본금이 작아진 거다, 그지? 그래서 기중거래라면 인출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다가 요거를 다시 기말에 인출금을 자본금으로 계정 과목 바꾸는 작업을 하겠지만 지금은 뭡니까? 기말 수정 분기다, 그지?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굳이 인출금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 쓸 필요가 없다, 그지?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정 과목인 5만 원을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 정답을 보면 뭐 차변을 인출급으로 처리한 것도 정답 인정, 자본금도 정답 인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왕이면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좋겠다, 그지? 자본금이라는 제대로 된 정식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 기말 수정 붕괴니까. 됐습니다. 자, 분석했고. 자, 입력하면 되고, 참고로 진짜 기말 수정 붕괴 하기 전에 현금 가부족이 차변에 잔액이 남아 있는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자,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열어보자. 12월 31일로. 자, 현금 가부족 계정 과목이 있는데, 그지? 차변 잔액이 5만 원 있잖아. 대변이 아니고 차변 잔액이고,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도 볼 수 있다, 그지? 7월 1일에 금고에 있는 현금이랑 장부상 현금 비교해 보니까 5만 원이 금고에 있는 게 작아가지고, 이렇게 출금 전표 무슨 뜻입니까? 대변에 현금 5만 원이고, 대변에 현금 5만 원이고 차변을 현금 가부족으로 회계 처리해서 썼다 뭐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차변에 잔액이 5만 원 남아 있는 상태다. 그리고 기말 수정 붕괴를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고 나면 요 차변 잔액 현금 가부족이 0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지? 자, 분석했고, 자, 입력합니다. 12월 31일. 자, 차변에 자본금 5만 원 적어주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 5만 원 적어준다.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했고, 입력하고 나면 당연히 합계정액시산표 와가지고 새로 고친 버튼, 조회 버튼 누르면 당연히 현금 가부족 잔액이 이제 0원으로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지? 7월 1일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12월 31일에 우리 조금 전에 이렇게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잔액이 0원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다. 이번 문항 봅시다. 자, 이번 회차 기출문제 깔끔하고 매우 좋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쉬운 점이 요거다, 그지? 기말수정 붕괴의 2번 문항이 전산회계 2급의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괜찮어. 회계학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이론편에서는 생소한 지문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실기편에서 가끔은, 아주 가끔은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감 있게 입력하고 넘어가면 돼. 이런 거 감점된다고 시험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합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다고 멘탈 흔들리지 말고 자신감 있게 입력하자. 그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됐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자, 이러한 내용을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하게 된답니다. 자, 문제 읽어보고 분석해 볼게. 기중에 미국 ABC 테크 코퍼레이션에 판매한 외상 매출금 1150000원, 미화로는 $10,000랍니다. 요거 이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외화환산 손익을 인식한다. 출제범을 벗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외화환산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도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었네. 자, 미국에 상품 수출했습니다. 외상으로. 그러면 수출할 당시의 환율 적용해가지고 우리 회사 장부에 외상 매출금을 기록했겠지. $10,000만큼 수출했고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해가지고 1150000원을 차변의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해서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추측컨대 상품 외상으로 수출할 당시의 환율은 얼마였겠습니까? 1150000 나누기 $10,000 하면 달러당 요 당시 환율은 달러당 1,150원이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12월 31일에는 이제 환율이 좀 바뀌었다 이겁니다. 환율은 매일마다 바뀌니까 그지? 똑같을 리가 없어. 항상 환율은 바뀌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올해 말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1150000원으로 기록하면 안 되고
12월 31일의 환율을 가지고 $10,000 곱해서 금액을 수정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기록했던 금액이랑 기말 환율에 따라서 바뀐 금액이랑 차이에 대해서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수익 또는 비용을 인식하자 이겁니다. 됐죠? 자, 금액 계산해 볼게. 기말 환율로 따지면 1200 곱하기 $10,000 1200만 원이 되어야 돼. 요 금액이 기말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으로 기록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장부에는 현재 115,000,000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지? 그래서 자산을 50만 원만큼 늘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지? 그럼 회계 처리 이렇게 되겠지.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늘어난다. 얼마만큼? 50만 원. 왜? 환율 변동 때문에. 차변에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기분 좋다 그지? 자산의 증가했다 이겁니다. 환율이 변동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름이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계제 과목을 쓰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분계를 하면 기말수준 분계를 하면 비로소 금액이 1,15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싹 바뀌어서 이 금액이 최종 재무상태표의 외상매출금 금액으로 들어갈 것이다. 됐죠? 이렇게 가볍게 구경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 입력할게요. 자, 12월 31일로 분기하는데 차변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지. 영어다. ABC. 금액 얼마요? 50만 원. 그리고 대변은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됐습니다. (3번) 문항 11월 2일 지급 시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 지급분 중 단기 기간 미경과분은 20만 원이다. 보험료를 내면서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했어. 대변의 현금, 차변의 보험료 이렇게. 그런데 그 비용 처리한 부분 중에서 단기 기간 미경과분 어렵게 풀었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내년치 보험료를 미리 준 거다 이겁니다. 그 부분이 20만 원 섞여 있대. 그럼 어떻게? 그 부분만큼은 올해 비용 아니다 그지? 현재 차변의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의 비용을 적어서 보험료를 적어서 비용의 감소를 적어주는 거지. 20만 원 부분만큼. 그리고 그 부분은 내년 보험료 미리 준 거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한다. 요만큼 내년에 줄 보험료가 작아질 거다 이겁니다. 내년 거를 미리 주었으니까 그지? 그래서 자산이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볼 때 수익 비용의 발생과 이연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뭐 비용의 이연이라고 부르더라 이겁니다. 됐죠?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11월 2일 날 보험료 지급할 때 이제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지. 차변에 보험료 아주 큰 금액, 대변에 뭐 현금 또는 보통 예금으로 아주 큰 금액 이렇게 처리했었다는 겁니다. 보험료를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했었는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20만 원을 이렇게 조정하는 기말수정 분계를 12월 31일에 한다 이거지. 요거는 11월 2일의 분계고.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기말수정 분계. 자, 입력할게요. 11월 31일로 차변에 선급 비용 얼마요? 20만 원. 대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의 감소,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 판관비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됐습니다. 4번 문항
3년 전 취득하였던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2천만 원, 잔존가액 400만 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의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십시오. 자, 정액법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계산한다, 그지? 2천만 원 그지? 마이너스 잔존가치 400만 원. 그래서 1,600만 원을 나누기 몇 년? 5년 한 것이 매년마다 인식할 감가상각비다. 됐지요? 320만 원 계산된다. 그지? 자, 회계 처리합시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800번대 코드 얼마요? 32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여러 코드 번호 중에서 뭐에 대한 차량 운반구에 대한 코드 번호는 209번이네.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320만 원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자, 기말수정 분계 풀어봤고요. 메뉴 닫습니다. 열려있는 합계자랑 시간표도 닫습니다. 자, 모든 메뉴 닫았고요. 자, 마지막 조회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6월 말 현재 지급어음은 전기말과 대비하여 얼마가 증가되었을까? 전기말과 비교해가지고 금액 확인하는 거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뭐 재무상태표 메뉴가 제일 편하더라, 그지? 자, 재무상태표 메뉴 엽니다. 6월 말 현재 잔액을 봐야 되겠다, 그지? 6월 말. 그리고 지급어음 부채네. 자, 부채 계정 과목에 있는 지급어음 계정 과목. 자, 올해 6월 말 금액이 이렇고 작년도 말 금액이 이렇습니다. 두 금액 차이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지? 자, 365,000,000 빼기 2천만 원 하면 1,650만 원 나오네. 그지요? 자, 확인했고 적어줍시다. 1번 문항 정답은 1,650만 원입니다. 2번 문항 볼게요. 1월부터 3월까지의 상품 매출액은 얼마일까? 수익 계정 과목이다, 그지? 1월부터 3월까지의 수익 계정 과목. 세 가지 방법이 있겠다, 그지? 일정 기간 동안의 계정 과목 변동액이니까 일개표, 월개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익 비용에 대해서 1월부터 언제까지 금액을 묻고 있다고요? 손익계산서도 가능하고 합계잔액 시산표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메뉴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1월부터가 아니고 2월부터 3월까지에 대한 수익 비용을 묻고 있다. 그럴 때는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는 굉장히 불편해. 일개표, 월개표가 제일 파워풀할 것이다. 됐죠? 복습해 보았고 이 문제는 1월부터 묻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메뉴 전부 다 편하게 조회 가능하고 학습 차원에서 세 가지 메뉴로 전부 다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낙서를 조금 지우고 그지? 이 상태에서 메뉴 하나씩 열어볼게. 먼저 일개표, 월개표 1월부터 3월 1월부터 3월 상품 매출 계정 과목. 자,
여기 있다 그지? 아이고 조금 화면을 내릴까? 자, 낙서하고 겹쳤다 그죠? 자, 매출에 해당하는 상품 매출 계정 과목 수익이니까 대변 쪽에 금액이 기록될 거고 계열의 금액 그지? 161760000 그지? 상품 매출액 그지? 161760000 더블 클릭하면 물론 상세 내용도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다고요? 101760000 이렇게 금액 확인했고 두 번째 방법 손익계산서 확인해 봅시다. 손익계산서 3월로 조회하면 되겠지. 자, 매출에 해당하는 상품 매출이 얼마? 101760000 똑같은 값 확인할 수 있고 더블 클릭하면 똑같은 화면 또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합계잔액세산표 메뉴 봅시다. 합계잔액세산표 메뉴 3월 말로 조회하면 되겠지. 자, 매출에 해당하는 상품 매출 얼마? 101760000 더블 클릭하면 다시 똑같은 화면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에 대해서 묻는데 1월 달부터의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세 가지 메뉴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입력합시다. 101 760 000 3번 문항 2분기 4월부터 6월을 말한다. 중 접대비가 가장 많은 달과 작은 달의 차이는 얼마인가? 가장 많은 달, 작은 달 묻고 있다. 총계정 원장이 제일 편하더라. 그지? 월별로 금액이 집계되니까. 자, 총계정 원장 메뉴 열어서 4월부터 6월 조회하면 되겠다. 그지? 4월부터 6월 계정 과목은 접대비 계정 과목 800번째 코드 접대비 813번이네. 이렇게 조회하면 월별로 금액 나오고 비용이니까 차변에 그 금액이 적힌다. 그지? 비용의 발생. 자, 월별로 금액 나와 있고 제일 큰 게 몇 월 달 가장 많은 달이 4월 달이고 110만 원이고 가장 작은 달은 5월 달이고 60만 원이다. 그지? 이 두 개 차이가 50만 원 되겠네. 그지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했고 입력합시다. 차이만 적으면 된다. 그지? 50만 원. 이렇게 하면 조회 문제까지 작성 완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91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